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도 손을 봐서 국민들, 중산층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바람직한 흐름이죠.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저 같은 우파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보다도 사실 더 강력하게 개혁을 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상속세를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대적으로 이 상속세를 아예 축소를 해버리거나 아예 폐지해버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런 흐름과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게 부자들만의 세금이라는 식의 민주당의 선동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도 기존보다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파의 기본적인 노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런 소식들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아주 바람직한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를 폐지하고 또 배당을 비롯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들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것들도 기업에 준다라는 거죠. 주주환원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 30일에 그러니까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들도 기업 성장에 따라서 함께 수익을 올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바로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유튜브에서 반복을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증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주가 부양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의 기업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그 열매를 그 나라 국민들도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시가 올라가야 거기에 투자를 했던 월급쟁이 이런 우리 같은 이제 돈 얼마 없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간신히 투자한 국민들도 그 국가 늘어나는 어떤 팽창하는 국부 전체의 어떤 부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증시가 적어도 꼬라박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자, 한국 증시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듯 기업 자체의 어떤 수익의 감소나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정치적인 리스크와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거의 소위 10년, 15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두고 소위 박스피라는 비판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끊어내고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합니다. 자, 금투세를 폐지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수술의 그러니까 어떤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 부정적인 평가들을 손을 봐가지고 없애겠다,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코스피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적게 뜯는다라고 해야 해외 투자 자금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국내든 국외가 됐든 자금이 몰려야 그 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최근에 상속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손을 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요컨대 기존에 5천만 원밖에 안 되던 상속세 자녀 공제의 범위를 5억 원으로 10배가량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잘된 일이죠. 물론 이거보다도 저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일단 첫 출발이. 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 상속세 악법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25년 동안 억지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율 면제 범위 같은 게 비현실적이었죠. 이제는 적어도 이거를 최소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손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도 사실 저 5천만 원이라는 게 당시 물가를 감안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넉넉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기준으로 비춰봐도 이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굉장히 빡빡하다 못해 가혹한 범위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화폐 가치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정도 공제 범위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자녀한테 뭐 이렇게 고시원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또 생활비 지원해주고 하다가도 상속세 범위를 넘어갈 판이죠.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애 뒷바라지를 하고 도와주다 보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화폐 가치가 달라지면서 이 액수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손을 보는 거는 당연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의 평균이 어떻습니까? 15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파트 값이 같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어느새 11억 원, 12억 원을 넘는다 만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었다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돈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와 집값이 폭등하면서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의 공제 범위만으로는 국민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이 상속세가 피해와 악법을 그러니까 악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내가 나고 자랐던 동네가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였는데 뼈 빠지게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신세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운 좋게 부모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평생 일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혹은 두 채가 다인데 이런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너는 이제 부자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20% 30% 정도 전 재산을 당연히 뱉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엄청난 개인에게는 충격과 슬픔, 고통인데 그 젊은 국민에게 당장 세금 몇 억을 상속세로 뱉어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자녀들을 또 새롭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 몇 억 원의 상속세를 갑자기 쉽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을 유지하기는커녕 세금 내려고 오히려 헐값에 그 부동산을 팔아치우기 급급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젊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2세대, 3세대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터전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부모가 노력해가지고 터전을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디딤발, 그 디딤돌을 딛고 다음 세대가 보다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속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빨리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대대적으로 빠르게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런 금투세 폐지 그리고 상속세를 조정하자. 그래가지고 중산층들의 부담을 덜어보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투세 폐지, 상속세 조정. 이런 것들은 매우 그러니까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식의 민주당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역대 우파 정치권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세요. 시대는 흘러가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인 선입견이 지금 이 정도로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수많은 유튜버들의 노력 그리고 또 우파 네티즌 바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치권보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죠. 이렇듯 정치에서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동안 만들어 놓고 대중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해 놓은 어떤 사회적인 프레임과 성격에 굴종하면은 안 됩니다. 굴복하고 굽실거리면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듯 우파적인 노선이라는 게 국민 개개인들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우파라는 게 보다시피 얼마나 합리적이고 매력적인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치 생태계 기울어 있는 지형도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파가 국민 개개인에게 어쨌거나 도움이 된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가자면은 부자들에게 그래 서민들에게 상속세를 뜯는 건 잘못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뜯어도 괜찮을까요? 부자라는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전 재산에서 무려 50%, 60% 이상을 세금 뜯어가는 거는 당연한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속세는 파격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부자들 중에는 여러분들 종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라는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하지만 적게는 한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들, 많게는 이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조 단위의 부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한 30억, 50억 이렇게 수십억 원대 부자만 되어도 실제로 그 사람은 전재산,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재산에서 40~50% 이상을 정말로 세금으로 뜯깁니다. 현행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하에서는 말이에요. 건물 하나 물려받으면 그 건물을 팔지 않고는 세금을 못 낸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 안에 기업을 만들고 생산시설과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부자들, 자본가들, 기업가들 아닙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관광지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은 요즘 멋진 대형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멋진 대형 카페에서 일하는 그 10명이 넘는 알바들, 커피 바리스타 그 전문가들, 가게를 책임지는 그 매니저들, 좀 중간 관리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누가 고용을 해줍니까? 바로 알부자 사장님이잖아요. 알바생들이 그 카페를 만들고 유지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알부자 사장님이 그거를 고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구심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놀이공원으로 에버랜드가 있죠. 그 거대한 에버랜드 놀이공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수많은 셔틀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운전으로 밥을 먹고 살고, 거기 수많은 20대 젊은 알바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누가 고용해 줍니까? 삼성이라는 구심점, 거대한 기업, 부자가 고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야지만 일단 인재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업계 노하우도 배우고, 정말로 또 그들 중에서는 깨어있는 사람 10,000명 중에 1명, 그 젊은이들 중에 누군가가 어떻습니까? 20년 30년 뒤에 자기만의 기업 사업을 새롭게 이루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일궈놓은 성공과 부에 대해서 너는 부자다, 기업인이다 라는 이유로 전 재산의 무려 절반 이상을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뜯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꾸만 대한민국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진짜 인재와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속세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가지고 상속세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삶이 나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삶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이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비즈니스석 그 비싸게 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행기 일반 좌석, 이코노미석을 타는 승객들의 티켓 비용을 일부 대신 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승객들이 서민 승객들의 그 비용을 일부 대신 내주고 있다니까. 이렇듯 사회는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라는 거는 모였을 때 점점 더 시너지 효과를 저절로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부강하고 부유하고 살기 좋고 풍요롭게 만들려면은 돈이 모일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매를 들어가지고 매질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당신들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사업하고 여기서 투자하세요라고 그들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국 주식의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자라는 정당이 있죠. 바로 민주당입니다. 금투세 끝까지 고집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자라고 하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세금을 줄이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정부일까요? 미숙하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더 방향성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정부는 결국 국민들에게 많은 거를 뜯어가는 비대한 정부가 된다라는 이 기본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큰 정부는 결국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한 소득, 당신의 사유재산, 당신의 권리를 침범하고 침해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좌파적인 노선이죠. 반대로 우파적인 노선에서 정부는 어떻습니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작다고 해서 일을 많이 못한다, 일을 못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업들의 그것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자, 이런 게 우파적인 노선의 기본 이념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말처럼 금투세 같은 악법을 시행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푼돈 세금이 몇 푼 더 뜯길지 몰라도 향후 수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몰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투세 악법을 시행해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세금을 많이 뜯으면은 부자와 자본들이 안 그래도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답답한 K국장 박스피에 남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떠나고, 알부자들이 점점 이 나라 증시에서 떠나면 그 나라 주식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국민, 서민, 개미들도 부자들이 떠나면 그 나라에서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윤석열 정부가 한번 정확한 비판을 꼬집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난데없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공기업 한전이 수십조가 넘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그런 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겠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탈원전하는 그 나라의 원전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원전 수출할 수 있었던 거를 실패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었던 거를 못 벌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 나라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막대한 적자들은 결국 국민들이 메꿔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국민들이 이렇듯 제발 좀 586 언론 노조에 온갖 어떤 작은 떡밥과 선동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좀 말고 항상 이렇듯 거시적인 국가 정책 노선 큰 것들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선거철에 그래도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가 너무 간단하다니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떡밥, 언론 노조의 작은 떡밥에 휘둘리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져야지만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높아져야지만 그 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 정부나 국힘당을 보면은 비록 물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슈에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느리죠. 둔감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20대 30대 젊은 층의 니즈를 재빠르게 그 젊은 층의 어떤 니즈를 재빠르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우파의 민심을 얻는 기술들이 너무나도 미숙하고 답답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상속세도 줄여주겠다. 단계적으로나마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손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가지고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의 개편 그리고 또 자녀 공제의 기존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 원으로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그래도 줄여주려고 애쓰는 게 누구냐? 반대로 아니라 국민들에게 끝까지 금투세도 뜯어내고 상속세도 뜯어내고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 세금을 줄여주자라는 당이 있고 세금을 늘리자는 당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개인으로서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